오늘 바이오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반도체가 계속해서 AI라는 키워드로 우리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효자는 맞는데요. 쉬어가고 있는 많은 후보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4천선 그 이상 그리고 코스닥의 사상 최고치에 대한 기대감도 안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난달에 코스피가 4천선 처음으로 돌파했을 때 금융위원장께서 이제 AI, 바이오에 돈 몰리게 해주겠다,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돈이 뭉칫돈이 바이오까지 움직일 그 가능성은 어떻게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지 오늘 집중 분석 시간 기대해 주세요. 연울의 현대차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이오의 계절을 기다리시면서 네. 꾸준히 성실하게 또 리포트를 계속 올려주고 계시는데 올해 안에 그 네. 훈풍이 불 수 있을지 제가 방금 전에 그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네. 멘트를 잠시 빌렸습니다. 훈풍 불 날 얼마 머지 않은 거 맞죠? 네, 일단은 금융위원장님 성함이 너무 독특해서 들을 때마다 재밌는데 이게 사실 금리랑 바이오는 연관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 기준금리가 한 번 더 내려가면서 사실 이제 3.75대로 들어갔고 글로벌 제약사들이 사실 금액을 조달받기 위해서는 3%대의 금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3%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M&A 또는 이제 라이센스 기술 도입 같은 게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융위원장님의 말씀도 사실 여기에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게 국내 바이오텍도 결국은 금융시장에서 조달을 받아야 될 일들이 있는데 사실 국내 금융시장이 좀 신뢰도가 형성이 돼야지만 사실 이런 돈도 해외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국내에서도 조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신뢰도가 사실 코스피가 올라가면서 좀 올라갔다고 보고 있고 정부 쪽에서도 이제 이런 바이오 또는 AI에 대한 정책적인 투자가 되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이제 바이오에 좀 수혜가 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방송 시작 전에 네. 바이오 언제쯤 움직여요? 제가 이렇게 오프 더 레코드로 질문을 드렸거든요. 네. 이제 금리 환경은 조성이 됐고 그러면 연내 움직인다면 당장이라도 오늘 반도체가 좀 쉬어가는데 코스닥이 바톤 잡고 달릴 만한 그런 이벤트가 있는 건지 어느 시점을 좀 기대하고 계세요? 일단 제가 시점적으로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는 어쨌든 코스피에 지금 현재 대형 종목으로 있던 코스피 제약주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었었고요. 네.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현재 에피스홀딩스 그리고 바이오로직스로 분할이 되면서 지금 현재 거래 정지 상황입니다. 이 거래 정지가 풀리는 게 11월 28일이고요. 요 전후로 해서 이제 바이오는 조금 더 이제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반도체가 워낙에 강한 섹터이기도 하고 현재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이벤트가 아직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11월 연말 되었을 때 좀 더 관심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상장 이후에 이 대장인 삼성바이오가 그전에도 계속 거래가 될 때에도 굉장히 조용했잖아요. 좋은 실적 내놔줄 때에도 얌전했었고. 그렇죠.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재상장 이후에 뭔가 투심을 자극할 만한 또 다른 이유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이런 분할이 이루어지는 배경을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을 만들어주는 중간에 이제 CDMO 업체라고 해가지고 약의 원료를 만들어주는 기업입니다. 그걸 이제 공정 개발을 해주고 그 공정을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주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이 고객사로 유치하고자 하는 회사들이 바이오시밀러 회사 또는 신약 개발 회사이고 사실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바이오 에피스홀딩스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신약을 개발하거나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있는 회사한테 수주를 준다는 게 사실 경쟁사에게 수주를 맡기는 상황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할이 좀 필연적인 일이었고 분할 이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현재 지금까지 수주했던 것보다 더 큰 수주를 받을 확률도 되게 높아진다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분할 이후에 신약에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가하면서 사실은 이제 하나의 어떤 제약사 이제 실제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 발표 당시에 바이오텍을 모델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바이오 신약들을 개발하는 어떤 대형 제약사가 우리 코스피 종목 안에 새로 생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좀 이해관계가 이렇게 상충되면서 네, 재평가를 못 받았던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었는데 이것이 해소되는 기점이 바로 11월 28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적 분할 재상장이다 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CDMO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바이오의 키워드를 잘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 안에서도 주도가 될 만한 키워드를 실적으로 좀 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바이오테크들, 기술 수출과 관련된 모멘텀 측을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일단은 하반기
또는 이제 지금 남아있는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 초까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거는 파이프라인 또는 이제 기술 도입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연구개발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성과가 나올 만한 모멘텀들이 많이 남아있기도 하고 네. 이런 연구개발 기업들이 지금 현재 보시면은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기술 계약이 되어 있는 것들도 추가 계약이 나올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글로벌 계약사들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M&A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9월 이후에 상당히 많은 바이오텍들이 미국에서 M&A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이 M&A가 11월 말부터 12월 그리고 내년도 JPM이 예정되어 있는 1월까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때 기술 도입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강하게 작동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기되어 있는 신약 플랫폼 바이오 기업들이 자료를 통해서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학회들 이제 눈여겨보면서 네.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감도 없어졌기 때문에 M&A 훈풍이 다시 한번 또 자극될 가능성도 있다. 저희 실적부터 그러면 보면서 파이프라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실적 좋을 기업들, 그러니까 바이오를 선택하실 때에도 이제 취향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좀 안정적이고 나는 숫자가 나오는 바이오텍이 좋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대형주를 선호하시는 분들 이 안에서 눈여겨볼 기업 어디가 가장 유망할까요? 일단은 이제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어쨌든 분할이 되고 나서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에피스 홀딩스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진 직후에는 좀 이제 변동성이 크게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피어들과 대비해서 퍼밸류가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까지 내려오게 되기 때문에 이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매수도 추천드리고 있고 그리고 에피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분할 비중이 좀 높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시장에서는 평가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분할 직후에 신약 개발로 조금 더 이제 모멘텀을 잡아갈 수 있다면은 여기에도 업사이드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두 개를 제외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 나서는 이제 한미약품을 사실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연내 어쨌든 2025년이라는 올해가 사실 비만의 한 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비만 치료제가 가장 많이 관심을 받았고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이 크게 주가적 수혜를 받았는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이제 사실 작년부터 조금 이제 하회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사실 올해 못 오르고 있다가 네. 북경 한미를 기반으로 한 실적의 회복을 시작을 하면서 사실 실적이 상당히 회복하면서 지금 이제 바이오텍 적인 어떤 기술 개발에 대한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네. 이때 좀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노보노디스크라고 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보면은 파이프라인들을 되게 많이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럽 위고비라고 잘 알고 계시죠? 이제 비만 치료제가 예. 알츠하이머 임상을 이제 연말에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알츠하이머 임상에서 데이터가 나오고 나면은 사실 이제 한미약품이 개발하고 있는 이제 근육을 덜 빠지게 해주는 UCN2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네. 상당히 관심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오테크적인 파이프라인 모멘텀 그리고 실적까지 같이 챙겨갈 수 있는 기업으로는 한미약품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는 종목. 그러면 파이프라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뭐 실적은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만 조달 이제 연구개발 이런 비용이 잘 들어오게 되면서 폭발적으로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많이들 기대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파이프라인 측면에서도 올해 모멘텀이 많다 하셨는데 여기에서 기대하는 종목들은 또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올릭스입니다.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일라이 릴리랑 이제 기술 계약을 맺어놓은 상태이고 사실은 일라이 릴리 외에도 로레알이라고 하는 화장품 기업 그리고 한서제약이라고 하는 중국의 제약사와도 기술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네, 제가 이제 집중하는 부분은 사실 일라이 릴리와의 계약이고요. 일라이 릴리와 계약을 했을 때 RNA 이제 siRNA라고 하는 기술 기반의 파이프라인을 계약을 했고 네. 이 siRNA라는 게 글로벌에서 블록버스터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RNA 치료자라는 것 자체가 사실 유전자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무섭게 보이기도 하지만은 예. 안전하다라는 것이 좀 입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RNA 치료제로 대사질환처럼 비만 이렇게 많은 환자들을 타겟할 수 있는 약으로 개발이 시도가 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보면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같은 경우에는 GLP-1 계열 작용제들이 좀 효과가 좀 기대보다 낮기 때문에 요거를 좀 효과를 더해줄 수 있는 약들을 찾고 있고 그 분야에서 현재 마크1을 타겟하는 약이 이번에 계약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거를 이제 계약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은 이중 타겟에 대한 계약이 추가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 타겟에 대해서도 좋은 데이터가 나오고 나면은 릴라이 릴리와의 독점 계약이 하나 더 발생할 수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보로노이 제가 말씀드리는데 보로노이 같은 경우 항암제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소에서 폐암, 우리가 소위 폐암이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동양인 환자들한테 특히 많이 나오는데 EGFR이라고 하는 돌연변이가 발생을 합니다. 이 돌연변이가 발생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표적 항암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네. 기존에 있던 표적 항암제를 사용한 환자들이 보통 내성이라는 게 발생을 해서 결국은 약을 더 이상 못 먹게 되고 화학 치료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또 사용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 약을 개발을 했고 기존에 있던 치료제보다 처음에 들어온 1차 치료제 환자
사용자들한테도 충분히 좋은 데이터를 낼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약사가 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있는 바이오텍으로서 되게 추천을 강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임상 1상 결과도 굉장히 좋았다. 이런 네. 평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굉장히 초기 단계이지만 굉장히 유망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탑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사실 한미약품도 들었을 때는 안정적이지만 비만 쪽으로도 뭔가 잠재력이 있고 네. 올릭스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보르노이까지 쭉 들어봤는데 애널리스트 탑픽 가겠습니다. 연호래 위원님의 탑픽 어딘가요? 제 탑픽은 올릭스고요. 올릭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마크1 저희가 소위 말하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메쉬내쉬라고 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도 존재하는 것도 맞고요. 근데 이제 연내에 기대되는 것 하나는 저희가 이제 그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거든요. 네. 이게 우리 눈 안에 혈관이 생기면서 이제 시력이 잃어버리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혈관이 생기면서 잃어버리는 황반변성이라고 해서 습성 황반변성도 있고 혈관이 안 생기는데 시신경이 죽으면서 시력을 잃어버리는 건성 황반변성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올릭스가 개발하고 있는 건성 황반변성이 이번에 데이터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파이프라인에 대한 데이터 모멘텀도 가지고 있을 뿐더러 네. 아까 말씀드린 siRNA를 이용한 치료제들이 좀 더 데이터 모멘텀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까지 꼼꼼히 다 들어봤습니다. 우리 여 위원님의 최애 올릭스도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죠. 연우래 현대차증권 연구원과 같이 했고요. 함께 했고요.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